오늘은 제일 편안한 공간인 침실에서 건강을 망치는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딜까요? 바로 침실입니다. 내가 긴 시간 잠을 자는 침실은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섭다는 치매까지 걸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침실에서 어떤 것이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침실에서 치매에 걸리게 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침실에 있는 베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도 베고 주무신 베개는 사용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몇 년째 베고 주무시는 건 아니신가요? 대부분 계속 베고 자던 베개가 익숙해 잠이 잘 오고 새로 바꾸면 좀 불편하기도 해서 그냥 몇 년씩 사용하면서 베개 커버만 바꾸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 오래 사용한 베개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게 베개입니다만, 그러나 베개 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각질, 땀, 침이 스며들고 이건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오래된 베개는 베개 무게의 10%가 진먼지,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매일 밤 이런 베개에다 얼굴을 대고 코를 박고 잠을 자면서 호흡기로 다 들이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 충혈,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오래 간다면 그럴 땐 베개를 베개 속까지 바꾸시거나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면서 소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베개를 오래 사용하면 목 건강도 악화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베개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목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목 디스크, 거북목, 어깨 결림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개는 얼마나 사용하고 교체해야 할까요? 베개 교체 시기와 관리 팁입니다. 전문가들은 베개는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했어도 2년마다 교체하고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햇볕에 자주 말려서 진드기 번식을 억제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야 진먼지 진드기가 사람 몸에서 떨어진 각질을 먹으며 새끼치고 앓고 번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트리스는 어떨까요? 매트리스도 다들 오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하거나 집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는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내부 스프링이나 폼이 변형된다고 합니다. 매트리스가 변형되면 허리 쪽이 푹 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잘 때 허리가 푹 꺼진 상태에서 긴 시간 자면 척추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 디스크, 만성 요통,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침대에서 자지 말라는 처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사용한 매트리스도 땀과 습기가 스며들어 곰팡이가 많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침대 매트리스에 생긴 곰팡이 포자는 호흡기 질환, 피부 트러블,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심할 경우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서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트리스는 얼마나 사용하고 교체해야 할까요? 매트리스 교체 시기와 관리 팁입니다. 전문가들은 매트리스는 평균 8년 주기로 교체하라고 권장합니다. 또 매트리스는 한쪽으로만 계속 사용하지 말고 방향을 자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계속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한쪽만 매트리스 탄력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에 한 번씩 매트리스를 뒤집거나 방향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또 매트리스는 자주 진공청소기로 표면 먼지를 제거하고 방수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침실 조명입니다. 혹시 침실을 밝히는 조명의 함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무 어두운 게 싫어서 은은한 조명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침실 조명을 켜고 자는 게 건강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침실을 밝히는 은은한 조명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침실에서 밝고 하얀 LED 불빛 주광색을 쓰면 뇌는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게 되고 그 결과 잠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조명을 켜고 자면 뇌 건강도 무너진다는 것인데요. 2022년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중 미세한 불빛만으로도 심박수 상승, 혈압 증가, 혈당 조절 저하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침실의 조명을 켜두고 자는 게 어떻게 치매를 일으킨다는 것이냐? 놀라운 것은 깊은 수면 단계일 때 뇌는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만약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뇌세포에 쌓여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침실의 조명 불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할 수 없게 되면서 뇌 청소 효율이 떨어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실 밝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잠을 잘 때는 뇌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침실을 완전히 암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에는 조명도 켜지 않는 게 좋고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해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까지 다 차단하고 침실을 어둡게 만들어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만 뇌 청소 시스템도 가동이 된다 이겁니다. 특히 도시의 밤은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너무 밝지요. 그 불빛은 침실까지 환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불빛을 차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루 2번 정도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침실의 습도 유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습하거나 건조해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침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 또 곰팡이가 피는 것을 억제하려면 침구 시트나 이불은 2주마다 세탁하는 게 좋은데요. 요즘은 알레르기 방지 커버도 시중에 나오고 있으니 피부 가려움증이 있다면 알레르기 방지 커버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침실에서는 전자기기도 최소화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잠이 안 온다고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면 전자파, 블루라이트에 노출돼 더 잠이 안 올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건강 관리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을 보내는 침실 환경이 온몸 건강과 뇌를 지킬 수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베개와 매트리스, 침실을 밝히는 조명, 이 3가지만 바꿔도 아침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침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베개가 너무 오래됐거나 매트리스가 푹 꺼져 있거나 조명을 켠 채로 주무셨다면 건강을 위해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려고 운동만 하셨다면 이제는 침실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침실 관리로 온몸 건강과 기억력도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